반갑습니다. 주식의 대가 한규성 이사입니다. 금일 종목 신풍제약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신풍제약 지금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 자산 어떻게 좀 관리를 하며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진 않으셨겠죠? 아직까지 눌러주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람 설정까지 같이 해주셔야 다음 영상도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가보도록 하죠. 차트부터 제가 이제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2월 3일 6,290원. 자, 그러면서 9월 21일까지 이렇게 달려온 모습인데요. 21만원까지 상승을 하는 그런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9월 21일이 어떤 날이냐면 신풍제약이 자사주 매각을 한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이후 양봉이 하나도 없어요. 자, 주가는 장 초반에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하는 식의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 중입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장 초반에 주가가 하향 출발을 하지만 어느덧 양봉까지 가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와주는 이런 그림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마감할 때쯤 되면 꼭 음봉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패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기대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신풍제약에 대한 대표이사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장중에 올랐다가 인터뷰에서 이제 별다른 얘기들이 없자 다시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이에요. 자, 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신풍제약의 지금 주가에 대한 그림이라던가 차트는 이렇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신풍제약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일상에서 이제 2, 3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죠, 피라맥스. 자, 그런데 지금 신풍제약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이 구간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들이 상당히 좀 많으실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풍제약에 대해서 내가 좀 많이 투자를 했다, 그리고 신풍제약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했다 하시는 분들은 피라맥스라는 존재를 뭐 정말 좋은 제품이고 좋은 약인 거 다 알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신풍제약에 대한 회사에 대한 부분, 연매출 20억이고요 주가는 28배 29배가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매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부분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요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내용일 뿐이고 회원님들에 대한 계좌는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신풍제약에 대한 종목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좀 다가오시면서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풀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제가 누누이 좀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부터 좀 안 좋게 뭐 정말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해드렸거든요. 특히 이 구간에서. 근데 파실 수 없었던 구간이 아니에요. 요 구간도 보시면 윗꼬리를 남기고 있죠. 자, 요 부분이에요. 윗꼬리를 남기고 있는 부분. 왜 제가 팔라고 했냐면 자사주 매각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시장에서 악재가 터졌다라는 걸 의미해요. 왜? 벌만큼 벌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적인 차원에서 또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렇다면 회사의 내부 사정과 연구에 대한 성과와 이런 것들을 물론 개인 투자자인 저희는 더 모르겠죠. 근데 회사의 내부자이고 임원인 이런 사람들이 그 내용들을 모르고 있을까요? 일정들을 모르고 있을까요? 회사에 대한 일정을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매각은 그 어떠한 공시보다 정말 안 좋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좀 매도를 좀 외쳤던 거죠. 그렇다면 현재 어제 저는 또 두 번째로 탈출할 수 있었던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어저께 이제 신풍제약 이제 CEO가 이제 기자회견 인터뷰를 한다라는 내용을 하면서 고점이 11.3%까지 양봉을 그려내면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똑같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막연하게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재료 소멸이라는 게 있어요.
11점 몇 프로, 11.03%까지 올랐던 거는 신풍제약에 대한 미련과 기대감, 이 두 가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재료가 10시 반에 이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라지죠. 이 재료가 소멸이 됐다는 거예요. 재료가 끝이 나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어제 일봉 차트입니다. 10시 9분 최고점을 찍었네요. 자, 10시 9분 15만 1,000원까지 찍고 그 이후 급락이 나왔죠. 자, 이 급락.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관점은 빠져나올 수 있을 때 빠져나오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그 부분이 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간단합니다. 회원님들의 자산 누가 지켜주지 않아요. 어느 정도 떨어지면 거기서 스탑하지 않아요. 왜? 시장은 내일도 열리고 모레도 열리고 후년에도 열려요. 그렇다면 회원님들은 떨어지는 주식을 계속 가지고만 있을 겁니까? 혹시 내가 가상화폐, 즉 HTS, MTS에 써있는 그냥 디지털적인 숫자 놀이에 의해서 내 자산을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묻고 싶어요. 저는 간혹가다 저희 회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회원님들, 한번 현금으로 돈을 다 찾아서 한번 손에 쥐었다가 다시 입금을 하시라고. 100만원, 200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한 달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야 150만원, 200만원을 이렇게 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루에 이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으로 까먹은 돈만 얼마인지, 그리고 그 숫자가 어떻게 내려가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경험을 하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고 느껴지고 계시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내려놨다. 내가 수천만원짜리, 수백만원짜리, 수억짜리 이런 것들을 샀는데 정말 이것이 돈을 까먹고 있다라고 하고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회원님들은 그냥 넋놓고 보고만 있고 가만히 있으실 겁니까? 제가 5천만원, 1억을 투자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하루에 5%씩만 빠져도 그 돈이 엄청나게 크죠. 5천만원이라는 돈으로 내가 신풍제약의 주가를 샀다고 칩시다. 그런데 5%가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250만원에 대한 손실이 나신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 다음날에는 4,750만원이잖아요. 거기서 또 5%가 빠집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식이라는 게, 언젠가 오르겠지. 언젠가 매수가가 올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5천만원에서 5% 손실을 봤어요. 내 계좌에 대한 손실을. 그러면 그 손실이라는 거를 본인이 진짜 정말 마음으로, 가슴으로 인지를 하고요. 그리고 4,750만원이 남았을 때 이 돈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정말 신풍제약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풍제약에 대해서 이렇게 뭐 방송을 하고 있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요. 왜 이런 방송을 해드리냐.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계세요. 지금 물량을. 근데 신풍제약 하잖아요. 이 주가가 진짜 피라맥스가 정말 세계 최대의 정말 코로나19 쪽으로 해가지고 세계에서 정말 알아주는 그게 된다 라고 칩시다. 그러면 주가는 진짜 30만원, 50만원도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다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을 좀 믿어보세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일단은 임상이 지금 현재 1상에서 2상을 가는 단계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의 3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 기업들이 3상을 해서 치료제가 개발되고 그 이후에 신풍제약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 이후에 나옵니다.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먼저 선점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악재도 겹치는 거예요. 막연하게 코로나에 대한 그런 것들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내 계좌에 있는 잔고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잔고로 내가 어떻게 다시 원점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앞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생각을 하셔야 될 때예요. 그냥 막연하게 신풍제약을 잡고 언젠가 오르겠지, 시장은 오르는데 왜 내 건 빠지지? 저는 회원님들한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거든요.
뭐 저한테 상담을 받고 고민을 뭐 털어놓으시고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뭐 나쁜 종목들이 아니에요. 뭐 회원님들이 다 들어가시는 다 이유들이 다 있을 거고요. 뭐 친구가 추천해서 나 코로나19 이게 좀 대박이 날 것 같아서 뭐 진단 키트가 어떻고 차트가 어떻고 실적이 어떻고 다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신풍제약이나 뭐 이런 여타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일단은 숫자가 찍혀야 돼요. 회사가 건실한가. 제약 바이오 옥석 가리기 들어간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젠이라는 기업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많이 찍어드리고 있고요. 시젠 같은 경우 보세요. 우리나라의 코로나 환자가 줄어들고 있다. 근데 시젠이라는 기업은 계속해서 주가가 현재 상승하고 있을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시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매출의 그 퍼센테이지가 많지 않아요. 시젠은 전 세계적인 그런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 신풍제약은 어떤가요? 1년 매출이 20억짜리 회사예요. 그런데 시가총액 최고점에 21만 4천원 갔을 때 시가총액 10조까지 갔었죠. 자, 시가총액 10조라는 뭐 LG케미칼이라던가 뭐 이런 데를 한번 봐보세요. 매출이 얼마나 나오나. 자, 그런 데는 회사에 대한 매출이 어느 정도 깔리고 있고 숫자가 찍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매출이 다음 분기에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예상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가총액이 가능한 거고요. 근데 신풍제약은 실체가 없습니다. 시적으로 연매출 20억을 해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10조예요. 주가가 21만 4천원이고요. 이게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안정성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유보가 있고 뭐 회사에는 유보금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근데 그 돈을 쟤들이 시가총액 10조 회사라고 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제약바이오니까 이런 부분에서 임상이 성공하거나 하면 주가는 갈 거다. 이거는 정말 막연하신 생각이고요. 지금이라도 회원님들의 자산을 지키는 것들은 뭐냐면 다른 여타 기업들, 좋은 기업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나오면서도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 그거에 걸맞는 앞으로의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막연하게 신풍제약이 테마성 이슈로 시장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건 다시 갈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지는 마시고요. 뉴스를 보거나 할 때도 몇 조 시장의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를 해서 얼마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몇천억, 몇백억, 뭐 이런 숫자가 찍히는 그런 그림들을 좀 보시고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신 투자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숫자를 보고 투자를 해라.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평가 손익이 그것이 이제 앞으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수익을 내야 될 자본금이다. 더 이상 여기서 까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좀 하시면 정말 더 좋은 매매들을 이끌어내실 수가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뭐 여타의 다른 증권사라던가 이런 데서 설명을 드리진 않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회원님들하고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저한테 상담 받으신 분 몇만 명은 되겠죠. 지금 제가 이 업을 한 지도 10년이 넘어가니까. 그러면은 그런 회원님들 한 분 한 분하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저도 컨설팅을 해드리고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하고 하지 못하는 게 손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뭐 얼마 전에 뭐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20 몇 년 동안 미래에셋 대우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손실이 아직도 손실이에요. 20 몇 년 동안 손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들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묵혀둬야 됩니다. 없는 돈이라고 생각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들. 근데 이거는 없는 돈이라기보다는 그동안의 물가 상승과 이런 것들에 비하면 그 돈에 대한 20년 전에 그 돈에 대한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컸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 돈이 몇 배가 불어 있어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주식 투자라는 걸 처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처음 하신 게 아니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내가 물렸어요. 물렸다라고 하면 시장은 코로나 2월 달에 이후에 지금은 최고점을 거의 향해서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최고점을 달려가는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수익을 보고 있을 때 나만 손실을 보고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 기업이 정말 탄탄하다. 저는 2월 달에 코로나 때 삼성전자를 사신 분들한테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래도 삼성전자는 많이 빠지진 않잖아요. 그래도 수익 중이실 거란 말이에요. 뭐 수익 중이 아니시더라도 퍼센트가 뭐 마이너스 3%, 5%이 정도밖에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신풍제약은 틀려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자체가 삼성전자하고 신풍제약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뭐 삼성전자가 아니어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을 거고, 뭐 시가총액 저기 상위에 있는 뭐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저는 이런 종목들은 회사가 가고자 하는 비전이 있고 매출이 찍히고 하기 때문에 안전하실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신풍제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이제는 현실하고 타협을 하실 때가 오신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뭐 진짜 뭐 네이버에 종목 토론방 가가지고 종목 토론방 가서 보니까 진짜 과관도 아니더라고요. 저희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냥 웃겨요. 거기서 그렇게 토론을 하고 있고 뭐 말싸움을 하고 있고 이런 것 자체가 정말 웃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 신풍제약인데 이걸 가지고 세력들을 운운한다? 이것도 정말 웃기는 얘기죠. 세력들이라는 게 흔히 말해서 예전에나 뭐 15%, 뭐 주식시장이 뭐 15% 상한가 있고 할 때 뭐 시가총액 500억 이하 이런 애들이나 가능했던 부분이지, 지금의 시장에서 뭐 시즌을 가지고 세력을 비유한다?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뭐 세력이 무슨 몇십 조를 운영합니까? 몇십 조를 운영하면 저희 나라에 정말 큰 자산 운용사도 몇십 조를 운영 못해요. 그러시니까요. 정말 객관적으로 시장을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내 계좌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좀 살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기 바래요. 제가 해드릴 말은 여기까지예요. 근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까지도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신풍제약에 대한 주식을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정말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시고요. 정도 투자를 하시고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세요. 저희 나라에 좋은 기업들 되게 많아요. 이 기업이 지금은 좋지 않은데 정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기업들은 뭐라 하지 않아요, 저희가. 다만 중요한 것은 회원님들의 자산은 안정성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전벨트라는 걸 하잖아요, 저희가 자동차를 타면. 그런 안전벨트 역할을 할 줄 아는 것들이 뭐냐면 상장 폐지 정도는 당하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 장치가 되어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매매를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저희 주식대가에서도 뭐 지금 회원님들 문의 많이 들어오시고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종목도 추천드리고 있고요. 이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어제 이거 제가 추천드린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이고요. 이것도 뭐 유튜브에서 보고 오신 분들, 이런 분들, 유튜브에서 오신 분들, 자, 보시면 인지 디스플레이 오늘 20% 이상 상승 나왔거든요. 장 초반에. 자, 수익 청산 다 잡아드렸고요. 이런 기업들은 실적들이 다 기반이 되는 기업들이에요. 회원님들 한 분 한 분 제가 이렇게 따로 설명도 드리고 이러고 있지만, 실적이 기반이 되는 종목에 안정성 있게 투자를 지향하셔도 그 시간적인 내재 가치가 제가 좀 들어갈 뿐이지, 기업이 올라가고 성장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이유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찾아보시고 제대로 된 기업에 투자하시기를 좀 바랄게요. 자, 추석 연휴 기간이신데요. 추석 연휴 동안 한번 내가
여태까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좀 어떻게 달려왔나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보시고요. 시장이 안 열리는 동안은 더 떨어지지도 않고 더 올라가지도 않잖아요.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렇게 좀 결정을 이렇게 해서 신풍제약을 좀 어떻게 할지 이런 거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잡으시고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내리기 힘든 게 손절이에요. 그런데 가끔은 손절을 처음이 어렵지 해보고 나시잖아요. 정말 속이 후련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할 거예요. 분명히. 야, 그런 기업에 왜 투자해?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회원님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이 정말 수익도 많이 나시고 좀 어느 정도 지식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지금도 많이 좀 올라오셨지만 좀 더 올라오신다면 저희 애널리스트들도 좀 더 열심히 정말 전쟁터에서 지금도 막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이 더 올라오시고 이제 기본적인 지적들이 좀 이제 쌓이신다면 좀 더 애널리스트들이 좀 발전하는 그런 계기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 그럼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으셨겠죠? 알람 설정도 꼭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한테 컨설팅을 받거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휴대전화번호로 성함하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연락드려가지고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단 내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그래도 상담 한번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상관없어요. 아래 전화번호로 성함 남겨주세요. 그러면 즐거운 추석 되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이 기간 동안은 ATTS, MTS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추석 연휴 끝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